사용하고 있는 물감들, 그 다음에 연필들, 그 다음에 귀여운 것들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일러스트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지금 제가 준비한 종이 크기는 이제 A4 사이즈보다 조금 큰 종이에요. A4 용지를 한번 대서 보여드릴까요? 자, A4 용지보다 한 1, 2cm 정도 조금 여유 있게 제가 커팅을 해둔 종이인데요. 오늘은 A4 크기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좀 큰 사이즈 종이를 준비를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르시 중목 640g짜리 종이를 구매를 했었는데요. 종이를 한번 테스트 해볼 시간이 없어서 요번에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종이는 그 300g짜리 종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두꺼운 종이인데 일단 잡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두께감이 느껴지고요. 꼭 마치 마분지 그거를 한 2장 정도 빳빳하게 겹쳐 놓은 것 같은 엄청나게 튼튼한 종이에요. 그래서 물을 먹어도 이렇게 막 300g짜리 종이들은 배접을 하지 않거나 옆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판판하게 붙이지 않으면 왜 물을 먹어서 울퉁불퉁해지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왠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A4 용지를 대고 사이즈를 대충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그려볼 거예요. 이게 A4 용지인데 이렇게 들어도 휘어지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되게 빳빳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스티커 만들었다고 소개 잠깐 해드렸었죠. 제가 2번째 스티커를 그렸어요. 요거 영상으로 아마 잠깐 보여드렸을 거예요. 요거를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한 스티커를 오늘 그림 다 그리고 나서 영상 뒤에서 하나씩 쫙 붙여보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어저께 밤에 완성을 한 거라서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스케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화면이 벽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벽에다가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선반들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그 선반을 그려볼 거예요. 정면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선반의 그 두께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제 화분이 어떤 크기가 들어갈 건지에 따라서 이 간격을 여러분들이 벌려주시거나 좁혀주시거나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저는 밑으로 조금 내려볼게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중목인데 일단 질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질감이에요. 되게 두껍죠? 이렇게 엄청난 두께가 상당히 보기에도 되게 두꺼워 보여요. 그리고 결도 되게 촘촘하게 오밀조밀하게 되게 꽉 채워진 느낌이 들면서 결이 근데 또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되게 고른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진짜 무슨 수제 종이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자, 이렇게 선반을 하나 그리고 지금 쓰는 연필은 사비 연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 왜 집에 인테리어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실제 인테리어 하듯이 그리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확실히 사비 연필로 그리니까
이게 연필이 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번지는 게 있긴 있습니다. 원래 사비연필은 이렇게 흑심이 진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잘 번져요. 특히 수채화 종이에서는. 왜냐면 이 종이 자체도 울퉁불퉁 질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연필을 어떻게 보면 가는 거거든요. 갈게 되는 거니까 그 사이사이에 오돌토돌한 부분에 이 흑심이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루로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비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딱 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뭐 나중에 연필은 물에도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녹기 때문에 그냥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들이 심하면 그림이 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싫으시다면 연한 색깔 연필을 좀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정면으로 보고 있는 데라서 아래쪽 면도 안 보이고 이 위에 선반 바닥면도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위에만 이렇게 바닥면을 선반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진해서 안 되겠다. 너무 진해서 좀 바꾸도록 할게요. 제가 손에 좀 땀이 많은 편이어서 이게 자꾸 번져요. 좀 지저분해져서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기다가 작은 화분 놓을 거예요, 하나. 여러분들이 놓고 싶은 화분들 있죠? 그런 거 그리면 돼요. 여기다가는 다육이를 한번 심어 볼게요. 납작한 다육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럼. 그리고 뒤에 그림 액자 같은 거 하나, 미니 액자 있죠? 이런 거 하나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화이트 벽면에 또 우드 액자 이런 거 있으면 또 되게 심플하고 멋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기 액자에는 뭐 사진을 넣으셔도 될 테고 아니면 그림 같은 거를 그림 속의 그림을 그려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여기다는 유칼립투스를 한번 그려서 넣어볼까요? 이렇게 유칼립투스. 어차피 그림 속의 그림이니까 막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심플하게 그리는 게 더 멋있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식물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오늘은 이제 꽃그림 그릴 때처럼 이렇게 막 세밀화가 아니기 때문에 스케치도 편하게, 그 다음에 채색도 편하게 좀 여러분들 느낌을 살려서 그렇게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이제 쭉 내려오게, 사실 얘는 좀 자라다 말아서 더 이렇게 내려오게 그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실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버드나무 그리기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파리들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싶은 방향, 여러분들이 뻗치고 싶은 방향을 먼저 이렇게 정해주세요. 이렇게 머리 휘날리듯이 이렇게 일단 방향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풀이 여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동전 모양처럼 이렇게 좀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달아주세요. 이렇게 달아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색칠하면서 그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너무 하나하나씩 다 그리려고 하면 조금 징그러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거 그리다가 지칠 수가 있어요. 약간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이런 거 그릴 때 그냥 대충대충 스케치 그냥 요 방향만 이렇게 해주고 대강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아무튼 이렇게 내려오는 애로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또 식물이 뭐 있을까? 집에 그거 있어요. 오렌지 자스민. 오렌지 자스민이 있는데 그거는 요 위에다 그려줄게요. 자, 위에다 그릴 때는요. 뭔가 이런 거 인테리어 하실 때도 그렇고 그림을 그리실 때도 그렇고 너무 빼곡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좀 듬성듬성 그리는 게 훨씬 더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더 공간감도 느껴지고 좀 더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빼곡하게 어느 한 곳에는 이렇게 빼곡하게 채웠다면 어느 부분에는 좀 거리를 좀 둬서, 왜냐면 자칫 또 요 라인이랑 딱 떨어지게 그려서 정말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리를 조금 둔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이 조금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도 토분이에요, 토분. 그래서 밑에는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얘는 약간 받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받침도 한번 같이 그려줄게요. 물받침. 당연히 윗면은 안 보이겠죠? 위에는 이게 화분에 그냥 그 두터운 두께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사실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싶어 하시는데 그 순서라든지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를 몰라서 또 도전을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여러분들 공간을 인테리어 한다 생각하시면서 그려주시면 정말 재밌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이런데 이파리가 총총총총 달려 있습니다. 이게 꽃도 피는데 저희 집에 있는 애는 이제 꽃을 막 피우려고 봉오리가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그 색칠하면서 더 그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너무 정성 들여서 그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좀 정성스럽게 칠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대충 그릴게요. 얘는 이제 유리컵인데 요런데 이렇게 유리컵 안에 몬스테라 있죠. 그런 거 이렇게 크게 하나 있으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키워봤는데 이게 얼마 오래 가기는 했어요. 오래 가긴 했는데 되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키우기가 사실 이것도 또 비싸고 이게 물어보니까 한 대당 10,000원씩 좀 큰 것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화분에다가 심었었는데 물에도 잘 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몬스테라. 또 인테리어 식물, 공기정화 식물 하면 또 몬스테라만한 게 없잖아요. 또 일단 예쁘고 이렇게 구멍 뚫린 것도 있고 구멍 안 뚫린 것도 있는데 둘 다 예쁜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선인장. 선인장이 또 빠지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미니 선인장을 하나 또
호기 귀를 닮은 것 같은 그런 선인장입니다. 이렇게 호기 또 달린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죠. 여기다가는 꽃 그림을 하나 이렇게 좀 그려볼까요? 이런 거 그리고 좀 납작한 손잡이가 달린 이런 화분에다가 이파리가 넓적한 애들 이런 거 좀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려보고 자, 그 다음에 양철통을 하나 좀 그려볼까 봐요. 그래서 여기에 붓이 이제 꽂혀 있는 거예요. 미술붓, 미술용 붓. 그리고 비도 같이 꽂혀 있고 붓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것 같아. 느낌을 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요거 채색을 할 건데 요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순서는 사실 크게 막 중요하진 않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먼저 다 채색을 한 다음에 배경을 바탕을 칠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바탕을 먼저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 방법, 배경을 먼저 칠해놓고 얘네들을 칠하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해볼게요. 일단 배경은 흰색 배경으로 할 건데 흰색은 별로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회색이랑 그다음에 이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만들고 싶으면 좀 따뜻한 계열의 뭐 요런 색을 써주시면 될 거고 방금은 이제 옐로우 오커를 이 그레이 컬러에다가 좀 섞은 거거든요. 요렇게 섞으면 요런 색깔이 나와요. 근데 약간 좀 초록색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울트라마린으로 조금 이렇게 다운을 시키고 보라색도 약간 섞어줄게요. 보라색을 약간 섞어서 조금 더 회색 톤이 나는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색깔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배경을 칠한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배경을 이렇게 다 칠하게 되면 이 위에도 다 칠을 해버릴 거예요. 저는 요 사이사이 다 비껴서 칠을 하지 않고 일단 싹 다 칠을 할 거예요. 이렇게. 물이 상당히 많이 먹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초록색을 올리더라도 배경 자체가 워낙 연하기 때문에 크게 색깔을 올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색깔을 좀 넣어줄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게 물을 안 깔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물을 원래 300g짜리라면 이 정도 지금 칠을 했을 때 엄청 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느낌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울거나 휘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사이사이에 조금 이렇게 터치들을 남겼어요. 다 칠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데는 약간의 그 갈필 느낌도 조금 있어요. 자,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해줄게요. 로우 시에나에다가 울트라마린을 조금 섞어서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지금은 되게 어두워 보여도 이따 마르고 나면 또 생각보다 안 어둡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아마 다른 날의 그림들보다는 조금 러프한 느낌으로 그렇게 채색이 될 것 같아요. 좀 편하게. 그래서 배경을 먼저 이렇게 칠할 때는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먼저 잡아주는 편이에요. 무채색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얼룩지는 부분이 만약에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로 다시 이렇게 쓱 닦아주시면 돼요. 근데 물 양이 많으면 안 되고요. 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걸로 살살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좀 능숙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좀 말라갈 때쯤에 물기가 없는 붓으로 이렇게 이 경계 부분들 있죠. 여기를 조금 이렇게 닦아내듯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조금 더 구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확실히 정말 이 종이 자체가 지금 이게 640g이라고 했잖아요. 물을 먹으니까 조금 더 무거워졌고 물을 먹었음에도 그냥 이렇게는 휘어도 울퉁불퉁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그림 그릴 때. 지금 심지어 마스킹 테이프 하나도 붙이지 않았는데도 휨이 전혀 없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요거 하나하나씩 칠을 할 건데 이렇게 젖어 있지 않은 부분들 있죠? 요런 데부터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그림 스타일의 자체가 조금 이렇게 정교한 스타일이 아니라 좀 러프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붓도 조금 그런 스타일로 좀 써볼게요. 이렇게 탱탱한 스타일 있죠? 요런 이렇게 땡땡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나풀나풀거리는 거, 힘이 없는 것들. 근데 이런 게 또 물을 묻히면 또 힘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요런 스타일. 그러니까 붓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애들 있죠. 마르고 났을 때 펼쳐진 애들, 모아진 애들 말고 요런 걸로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사용할 붓은 요 붓입니다. 일단 토분을 먼저 색칠을 할 건데 주로 아마 갈색 톤에다가 저는 울트라마린을 섞어서 색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을 만들어준 다음에 토분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색깔들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좀 빳빳한 세필붓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얘가 어느 정도 마르고 나면 여기 앞부분을 한번 이렇게 싹 눌러서 닦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을 좀 내줄 겁니다. 이렇게 좀 닦아서 좀 지그시 누르면서 색을 다시 닦아내주는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좀 탄성이 있는, 탄력이 있는 붓이면 훨씬 더 잘 닦이겠죠? 여기는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해줄게요.
토분의 그 단차를 조금 내서 이렇게 스케치상에는 없었던 두께감들을 이렇게 좀 표현해줘도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완전히 그냥 울트라마린 컬러 섞어서 다른 색깔의 느낌으로 표현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 수채화 채색 기법 중에서 그라데이션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듬성듬성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칠하는 채색 기법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다른 색깔들을 이렇게 위에 떨어뜨려주는, 그리고 채색하면서 다 채우는 게 아니라 하면서 중간중간 색을 바꿔주는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주로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여기는 닦아냈던 그 옆부분으로 색을 넣고 또 풀어주고, 색을 넣고 풀어주고. 토브는 조금 이렇게 빈티지한 그런 느낌들이 나는 게 훨씬 더 예쁘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터치들 넣어주세요. 꼭 고르고 예쁘게 펴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칠한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종이가 살짝 휘긴 휘어요. 근데 막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그 휨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도 평평하게 잘 놓이기 때문에 채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다 블루 그레이 컬러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확 넣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밑색을 깔아주는 작업이니까 전체적인 그 형태를 다시 한번 좀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려줄게요. 자, 이 나무 액자는 조금 색깔이 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색깔 뭐 섞지 않고 번트 시에나 그대로 색깔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약간 붉은 계열의 그런 나무 액자인 것 같아요. 나무 액자 칠하실 때 앞에 식물들 사이사이 좀 피해가면서 틈새들 잘 정리하면서 칠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옆에 다른 화분 좀 칠을 해볼게요. 얘도 번트 시에나를 조금 더 타서 식물을 피해서 이렇게 채색을 합니다. 손잡이도 달아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식물이 어차피 덮여 있어서, 식물이 가리고 있어서 이쪽 화분은 조금 더 어두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진하게 해볼게요. 레드 브라운하고 초록색 포커스 그린을 조금 섞어서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컬러로 이제 여기 단차를 우리가 만들어줬잖아요. 여기도 이제 살짝 그림자가 지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화분 두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위에 밝은 부분을 남겨두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터치를 넣어주면 두께 부분이 이렇게 생기죠. 물기를 거의 뺀 다음에 붓에서 이제 이런데 조금 더 이렇게 탁탁탁 들어가는 터치들, 토분이 뭔가 깨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종이가 두꺼워서 생각보다 빨리 안 마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배경 부분이 빨리 마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이렇게 볼록하게 휘었다면 지금은 또 이렇게 오목하게 휘었어요. 근데 역시나 300g짜리 종이에 물이 먹었을 때처럼 울퉁불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평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양 끝쪽만 이렇게 살짝 들린 느낌? 그래서 전혀 색칠하는데 역시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리병도 그냥 있는 색깔 그냥 써주세요. 막 억지로 다시 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유리병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요. 얘는 줄무늬가 있으면 왠지 조금 더 쉽게 유리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좀 부담이 덜 되잖아요, 뭔가. 왜냐면 이 선만 좀 잘 그려주고, 선 사이사이 밝은 부분만 조금 잘 남겨주면 그래도 그럴싸하거든요. 이런 일러스트 그림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래쪽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또 펴줘요. 이렇게 펴주면서 이런 터치들 그냥 남아도 돼요. 왜? 얘는 토분이니까 너무 예쁘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예쁘게 하고 싶죠. 자, 이제는 하나씩 좀 집중적으로 그려볼게요. 아, 얘는 왜 이거 갈색을 안 칠했냐면 얘가 덥수룩하게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칠해주려고 안 칠했어요. 유칼립투스를 안에다 이제 그릴 건데요. 일단 줄기를 먼저 이렇게 좀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아니다. 줄기를 먼저 그리면 안 됐었어. 이파리를 먼저 그려야 돼요. 유칼립투스가 얘는 말린 거를 그려놓은 그림으로 치고, 울트라마린에다가 이런 갈색 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섞어서 좀 칙칙한 색 그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이파리를 먼저 이렇게 통통통통 그려주세요. 그래야 왜 줄기 가려진 듯한 그런 느낌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차를 좀 주고 마르고 난 다음에 또 위에 겹칠하면 또 예쁘게 또 겹쳐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또 그냥 울트라마린 이렇게 한 번씩 쓱 들어가줘도 돼요. 이렇게 유칼립투스를 누군가 그려서 이렇게 액자에 넣어놨나 봅니다. 이렇게 그 스케치한 거에 하나하나씩 넣으려고 하는 채색보다는 이번 그림은 그냥 무심하게 툭툭 이렇게 그려놓는 그런 터치들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시고 액자에 나갔네. 자, 리본도 이렇게 하나 달아볼게요.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마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찾아서, 이렇게 조금 더 풍성하게. 스케치보다는 좀 많이 풍성해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림자 부분들도 뭐 살짝씩 터치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 얇은 선을 이용해서 이런데 줄기들 있죠? 이런 것도 표현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림 속의 그림을 우리는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감을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붓 끝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 마른 부분 있죠, 여기에 조금 더 말라야 되네. 안 말랐으면 그냥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울트라마린 조금 더 진하게 묻혀서 이렇게 줄기 부분들 이렇게 통톡 쳐줄게요. 그러면은 얘네하고는 또 조금 또 다른 그런 색감을 표현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액자하고 넘어갈게요. 액자가 아까 번트 시에나 한 거잖아요. 자, 번트 시에나의 울트라마린을 저는 살짝 끝에다 묻혀가지고 지금 물기가 굉장히 없는 상태예요. 요거를 붓질이 너무 안 되면 물을 약간만 묻혀주시고 결을 이렇게 좀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액자 틀 있죠? 그런 거, 삼각틀, 삼각 모양 그런 거 좀 만들어서 액자를 만들어줍니다. 나무 무늬 질감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무 무늬 질감 넣으시면 될 거고, 저처럼 이렇게 스트라이프 선을 넣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막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선이 그어지면 그어지는 대로, 그 대신 너무 삐뚤삐뚤하게만 안 하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돼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한번 찍을 때 온전히 완성을 해야 돼서 사실은 마음이 조금 급해요. 왜냐면 조명도 계속 켜두게 되면 이렇게 또 열이 받기도 하고 또 카메라도 너무 오래 켜두면 열이 받기 때문에 카메라가 또 잠시 식혔다가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그 마음이 좀 급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티는 안 났죠? 티는 안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급하지 마음이?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이렇게 칠한 거는 액자 그 어두운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근데 이게 정면이라서 막 그 옆부분이 막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조금 해주시면 되고, 자, 액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쭉쭉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여기는 선인장 있죠? 선인장. 일단 이렇게 칠해줍니다. 어차피 식물들은 나중에 한 번씩 더 터치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색깔 변화만 조금 이렇게 주고 전체적으로 칠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일단은 요게 조금 걱정이실 거예요. 자, 일단 레몬 옐로우를 여기다 좀 타서 연두 색깔을 좀 만들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쁜 연두색 있으면 그거 쓰세요. 자, 여기서 자, 물이 제가 좀 많죠, 지금. 이 동전처럼 생긴 요런 풀떼기들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아까 우리가 줄기 쭉쭉 그어놓은 부분들 위주로 따라서 쭉쭉쭉 따라서 가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밝은 쪽은 밝은 색상, 어두운 쪽은 조금 더 초록색 타주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밝은 데는 레몬 옐로우를 좀 더 타서 더 노란빛으로 해줘도 되고요. 어두운 부분이지만 밝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레몬 옐로우를 좀 더 타서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엄청 많이 채워졌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예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근데 요럴 때 있잖아요. 되게 혼자서 말하는 게 되게 딱 실감이 나.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랬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
당연한 거죠. 대답하면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 그쵸?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많니? 이렇게 느낌 있게 아까 요거 유칼립투스 하듯이 이런 식으로 쪽쪽쪽 내려오시면 돼요.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막 옅어지잖아요. 이렇게 이파리도 작아지고. 자, 여기서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점점 번지기만 하잖아요. 그쵸? 너무 많이 채색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말리고 나서 더 채색을 해줄 거예요. 여기 넘어가고,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상 제가 과정으로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많이 다른 스타일로 좀 러프하게 이렇게 일러스트 그림을 그려봤어요. 오늘 사용한 종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르시 중목 640g짜리 두꺼운 종이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한 번 더 칠하고 물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300g 종이와는 확실히 다르게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평평했던 종이가 약간은 이 양 사이드 쪽이 약간 휜 현상은 있는데요. 그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휘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평평해서 그림 그릴 때 뭐 불편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종이 자체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로 양 사이드를 잡고 이렇게 펼쳐주시면 평평하게 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채색이 된 자리에도 되게 고르고 예쁘게 이렇게 색이 펴발라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배접하기 귀찮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작품 종이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이 조금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저도 처음 두꺼운 종이를 사용해본 입장으로서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린 이런 그림들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드디어 어제 이 스티커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 봤어요. 워터컬러 페인팅 툴이라고 이렇게 수채화 도구들 사용하고 있는 물감들, 그 다음에 연필들, 그 다음에 귀여운 것들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하나씩 떼서 붙여볼게요. 이거는 빈 펜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집게, 노랭이 집게.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물통이거든요. 지금 촬영할 때는 너무 커서 조금 비좁아서 이건 안 쓰긴 하는데 이거 자주 쓰는 물통. 이거는 비리디언 물감이에요. 요거는 퍼머넌트 옐로우 딥인데 조금 주황색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홀베인 마스킹 잉크, 마스킹액. 그리고 이거는 우리 또 그림 고정하거나 그럴 때 쓰는 마스킹 테이프, 체크 무늬를 좋아해서 이런 거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옆에 이렇게 좀 뜯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연장되는 거. 이건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붙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미술용 집게. 그리고 이거는 앞정이에요. 앞정.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스테들러 연필깎이인데요. 여기다가는 잘 안 하긴 하지만 이게 워낙 귀여워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팔레트. 사실 저는 요게 불편해서 잘 안 써요. 그래서 맨날 요거 있죠. 큼지막한 거. 이것도 부서져서 이렇게 댕강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게 귀여우니까. 이거는 이제 브릴리언트 핑크인데 이거는 패키지는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M이라고 써있죠. 이게 물고기 아트.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이게 스티커고요. 두 번째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직 까지 않은 고체 물감. 그리고 이 앞정은 제가 귀여워서 여기다가도 하나 더 넣었어요. 요거는 좀 크기가 작아요. 좀 조그맣게 만들었고, 얘는 연필. 여기 HB 펜슬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저는 주로 HB 연필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안 보이니까 주로 사비 연필을 쓰긴 하지만
이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워터 브러쉬. 저 워터 브러쉬는 사실 영상에서 아마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워터 브러쉬 한번 넣어봤고, 얘는 좀 긴 연필이죠. 이게 어디 거더라? 파버카스텔 연필이에요. 그리고 얘는 붓. 길죠? 이렇게 붓. 이거는 화웅붓 3호짜리 그거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여기 보시면 해피데이라고 적어놨죠. 이렇게 물고기 아트. 그러니까 조그맣게 글씨를 다 적어놔서 아마 재밌게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런 데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비 몽당 연필. 그리고 요거는 집게예요. 집게. 보라색 집게. 아까 노란색 집게도 있었죠? 노란 게 귀여워서 작은 걸로 하나 더 넣어봤어요. 지금 요거는 샘플인데요. 요거 샘플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칼선이 여기서 아래쪽부터 요거 두 개가 살짝 밀렸어요. 요거는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거 요거예요. 완전 칼선이 완전 밀렸죠? 이거는 실패.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이젤인데 저 칼선이 잘못 밀렸어요.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짠! 이거는 자 붓으로 그림 이것도 아마 무슨 붓을 보고 제가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래도록 쓰고 있는 나이프. 이거는 엄청 오래된 나이프를 보고 그린 거예요.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나이프거든요. 사실 수채화할 때는 이 나이프를 쓰지는 않는데 요거예요. 요건데 엄청 더럽죠? 근데 더러운 게 좀 멋있지 않나요? 이게 아마 한 20년이 훨씬 넘은 그런 나이프입니다. 바바라 나이프예요. 순간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는 아무튼 나이프 이렇게 해서 워터컬러 페인팅 툴 1, 2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다이어리 꾸미기나 노트에 좀 꾸미기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뭐 꾸미기용이에요. 그냥 이것도 제가 좋아서 만든 건데, 만드는 게 이번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왜 이 힘든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그림도 그리고 스티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시청해 주셨기를 바라보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예쁜 그림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